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한창 화제가 될 때 다루려고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에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의 대작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대신 이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수 조영남 씨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조영남 씨의 말에 따르면 미술계의 관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작품을 누군가가 대신 제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미술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품을 대신 제작하는 것은 사기이지 않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반응을 하는 반면에, 미술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물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붙이고 만드는 이 모든 준비 과정과 색칠을 하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한 작가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밑작업, 기본적인 밑 바탕색을 칠한다거나 캔버스를 친다거나 종이를 붙인다거나 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은 조수가 도와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포트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작품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훨씬 더 양질의 작품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 많겠죠. 이런 부분에까지 그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다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채색이 들어가고 자세하게 뭔가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작가의 작품이 아니지 않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의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중의 시선과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 안에는 예술적 가치 플러스 그 안에 노력이 노동력도 아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작가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쏟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매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과정에서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 정도의 재화를 내가 지불하더라도 구입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예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조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형태의, 엄청 큰 형태의 조각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있어서 스케치를 하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재질은 무슨 철로 만들고 싶고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철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이 큰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내가 오롯이 만든다면 100의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30% 정도밖에 수준으로 올릴 수 없는데, 다른 전문가의 손, 예를 들어서 공업사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철을 잘 다루시는 분들 보여주고 이런 스케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의를 했을 때 이거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예를 들어서 나는 30인데 그분이 만들어 주신다면 100에 가까이 완성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작품의 양질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싶어하는 작가의 욕심, 작가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대작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 제가 지인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그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와 훨씬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가가 한 40, 50대 전성기 때 작품을 표현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마 조수의 혹은 뭐 다른 작가들의, 젊은 작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형태의 수준의 작품을 계속 보여주는 작가들이 왕왕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더라도 어떤 시기의 거는 조금 비싼데 어떤 시기의 거는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일 수 있습니다. 작품을 하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좋은 형태, 완성도가 뛰어난 형태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작품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게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작가가 내가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작품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형태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도움을 받았냐, 어느 정도 수준의 다른 사람이 관여를 했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때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내 손에서 시작돼서 내 손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마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대부분의 작가는 다 그렇게 합니다. 소수, 어떻게 보면 작품이 잘 팔리니까 조수를 둘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컨텐츠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